안녕하십니까. 비트코인 호돌레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6일 정도 연속으로 하락을 했고 지금 9,600만원 선에서 공방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표면적으로는 미국 대선 전망에 따른 변동이라고 분석을 하고 있는데, 단기적인 변동을 설명하는 데는 이보다 더 적절한 재료가 없기 때문에 받아들이고는 있지만 큰 의미를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미국 대선 전망에 따라 비트코인의 가격이 결정되는 것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이유는, 비트코인은 한 국가의 대선 결과에 따라 그 운명이 결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믿음, 한 국가의 대선 결과에 따라 그 운명이 결정되어서는 안 되는 자산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대선 결과가 어떻게 되든지 비트코인은 점점 커질 것이라고 하는 것이 정확한 예측이란 말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인가? 지금은 마치 7번 타자가 타석에 들어와 있는 상황이라고 보면 됩니다. 지난 영상에서 말했듯이 비트코인의 7번 타자들이 헛스윙을 하고 있는 장면을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의 가격이 마치 트럼프와 해리스에게 달려있는 것처럼 오인하게 만드는 많은 뉴스들을 보면서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호들의 심기를 건드리고 있기 때문에 영상에서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트럼프의 공약들을 보면 그 내용이 상당히 비트코인에 대해 우호적이어서 비트코인이 당장 미국에서 국가 전략적 비축 자산으로 채택이 될 것 같은 그런 내용입니다. 지난 7월이었던가요? 27일 미국 테네시주 내슈빌에서 열린 비트코인 컨퍼런스 2024에 연사로 참석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을 가상자산의 수도로 만들겠다고 말하고 그렇게 되도록 보장하겠다 이렇게 말했고, 가상자산 업계에서 말했듯이 비트코인이 if Bitcoin is going to the moon, 달나라에 간다면 미국이 이를 이끄는 국가가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정치 후원금으로 비트코인과 가상자산을 받아들인 당의 대선 후보가 된 점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가상자산 업계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며 강력한 규제를 펼치고 있는 미국 정권거래위원회 SEC와 민주당에 대해서도 비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트럼프는 우리는 가상자산 업계를 이해하고 있지만 그들은 그렇지 못하다. 그들은 당신이 가는 길을 막을 것이다. 민주당은 가상자산 산업에 대해 낡은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 가상자산의 미래를 막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없앨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가상자산 업계가 공공의 적으로 간주하고 있는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의 교체도 주요 과제로 내세웠습니다. 11월에 대선에서 승리하면 임기 첫날 게리 겐슬러를 해임하고 비트코인 및 가상자산에 관한 대통령 자문위원회를 만들겠다고 하면서 SEC 위원장으로는 가상자산 산업의 미래를 건설해야 한다고 믿는 사람을 선임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대선 마상대인 카멀라 해리스에 대해서는 그녀는 가상자산을 싫어한다. 가상자산 산업을 탄압하는 현 정부의 행동을 막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하면서, 단언컨대 내가 취임 선서를 하는 날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카멀라 해리스의 가상자산 반대 운동이 종료되는 날이라고 선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즉, 트럼프가 당선되면 비트코인이 살고 해리스가 당선되면 비트코인은 고전을 면치 못한다, 이런 맥락으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상자산 업계가 주목하고 있는 비트코인의 미국 전략적 비축 자산 지정 이슈에 대해서도 트럼프는 대통령에 당선되면 미국이 보유한 비트코인 전체를 일절 팔지 않겠다. 그리고
미국의 전략적 비축 자산으로 두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신시아 루미스 상원 의원이 관련 법안의 발의를 준비 중이라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비트코인 산업은 초기 철강 산업과도 같은데 언젠가는 금의 시총을 추월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비트코인과 가상자산 시장을 미국이 선점해야 한다 이렇게 바라봤습니다. 중국이나 다른 국가들에게 뺏기게 되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의 환상적인 비트코인 정책을 가진 트럼프에 대한 제 반응이 왜 이렇게 시큰둥하냐고 의아해하실 호들러님들에게 제 입장을 좀 말씀드리기 위해 오늘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약속하고 선언하는 내용이 터무니가 없고 현실 가능성, 실현 가능성이 없는 말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너무 당연하고 중요한 사실들을 너무 쉽게 약속해버리는 그의 태도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마치 제가 트럼프의 낙관적이고 희망적인 메시지에 죄를 뿌리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사람들은 비트코인을 모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카멀라 해리스도 트럼프 발언 이후 9월 22일 뉴욕에서 진행된 한 모금 행사에서 암호화폐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데 기여하겠다 약속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소비자와 투자자를 보호하면서 AI 디지털 자산과 같은 혁신적인 기술을 장려할 것이라 하면서 일관되고 투명한 규칙을 통해 안전한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트럼프가 비트코인으로 버그를 구매한 뒤에 그것을 의식해서 나온 선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후보자들의 공약으로 비트코인의 운명이 어떻게 바뀔지 아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레거시 미디어들이 왜 무지하고 서툰 타자들인지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들인데 먼저 트럼프가 선언한 비트코인과 가상자산 관련 발언을 한 배경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비트코인 컨퍼런스에서 자신을 후원하는 사람들에게 담례성 멘트를 너무 일반적인 수준으로 봤다는 것이 첫 번째 문제입니다. 너무 섣부른 공약을 남발한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비트코인을 호의적으로 바라보지 않는 많은 국민들도 있을 텐데 그들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비트코인에 대한 절대적 신뢰를 보내는 것은 무리한 선택이 아닐까. 트럼프가 저렇게 비트코인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는 말인가. 정치의 계절에만 나타날 한시적인 모습이라고 단정해버리기에는 가상자산 업계의 입김이 너무 커진 분위기가 읽혀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결국 이런 선언들과 그 내용을 여과 없이 받아서 내보내는 언론들로 인해서 대다수의 비트코인에 대한 무지한 사람들의 성급한 결정이 비트코인의 가격을 왜곡시키고 그에 부응하지 못한 시장은 가격을 제대로 반영해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비트코인의 산업은 초기 철강 산업과도 같다는 트럼프의 말은 맞는 말입니다. 미국이 보유한 비트코인을 국가 전략적 비축 자산으로 절대 팔지 않겠다는 그의 계획은 옳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상대편을 공격하고 취임 첫날 게리 겐슬러를 해임시키는 방식으로 접근할 문제가 아님을 알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비트코인을 아직 받아들이지 않은 많은 국민들에게 비트코인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나라의 부를 지키고 국민들의 자산을 효과적으로 지켜내줄 자산으로서 비트코인의 역할을 설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트럼프에게 이런 수준의 요구를 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뿐만 아니라 보스의 입맛에 맞는 보도자료를 내야 하는 7번 타자들에게도 이런 요구를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트코인 호들러님들은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요동치는 비트코인 가격의 움직임에서 자유로우실 수 있어야 합니다. 왜 비트코인의 위대함을 트럼프의 대선 공약 안에 포함시켜 버리려고 하는가 말입니다. 비트코인은 초기부터 지혜의 여신을 섬기는 사이버 말벌대로 진실의 불을 먹고 살며 암호화된 에너지 벽 뒤에서 기하급수적으로 점점 더 똑똑해지고 더 빠르고 더 강하게
성장해가는 자산이라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마이클 셰일러가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 자산은 미국 대선에서 후보자들이 죽이고 살릴 수 있는 자산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트럼프의 지지율 변화에 따라 비트코인 가격이 춤을 추는 안타까운 모습을 지켜보다가 어렵게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제 뜻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부터 제47대 미국 대통령 선거 투표가 시작됩니다. 대선 결과에 따라 비트코인 가격이 어떻게 변동할지 예측하는 것은 흥미로운 일이기는 하지만 자신의 자산 투자에 너무 큰 의미를 두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즉, 대선 결과에 따라 비트코인을 매수하거나 매도하려는 계획을 세우는 것은 그다지 유용하지 않다는 점을 밝혀두려고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트럼프가 당선되면 트럼프의 비트코인 친화적인 정책이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투자 심리를 자극할 수 있고 투자자들이 암호화폐로 몰리면서 가격이 급등할 수는 있으나 이는 곧 비트코인 가격의 일시적 과열 현상을 가져오고 큰 폭의 하락을 가져올 것이기 때문에 그 변동성을 극복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것은 만만한 일이 아닐 수 있다는 말입니다. 카멀라 해리스가 당선되면 미국은 기존의 규제 기조를 강화하고 금융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암호화폐 시장 안정성을 추구할 가능성이 큽니다. 일시적인 가격 하락을 초래할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안정성을 높이며 투자자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초기에는 주춤할 수 있으나 제도적 안정성 덕분에 장기적 우상향의 자산의 굳건한 기반을 마련해 줄 것입니다. 트럼프와 해리스의 박빙의 승부가 연출될 경우에는 초기에는 불안정으로 인해 가격이 크게 요동치면서 하락할 수도 있으나 대선 리스크가 해소되면 다시 안정세를 회복할 것이고 상승할 가능성이 큽니다. 정치적 불안이 해소되면 글로벌 경제 불안정성이 줄어들고 비트코인 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입니다. 비트코인은 그런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즉, 비트코인은 누가 대선에서 승리하느냐에 따라 그 가치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미래의 탁월한 자산이라는 것입니다. 그 자산은 가능한 한 일찍 보유하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미국 대통령 여론조사에서 누가 앞서는가, 누가 대통령이 되면 비트코인에게 유리한가, 이런 접근법은 그렇게 좋은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청자, 구독자님들, 지금 대한민국 한번 보시면 여론조사 너무 좋아하고 믿다가 온 나라가 아주 홍역을 치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트럼프냐 해리스냐 민감하게 반응하는 여론조사 무시하시고 편안하게 대선 지켜보시고 스스로 초기부터 지혜의 여신을 섬기는 사이버 말벌대로 진실의 불을 먹고 살며 암호화된 에너지벽 뒤에서 기하급수적으로 점점 더 똑똑해지고 더 빠르고 더 강하게 성장해가는 자산인 비트코인의 장기적 우상향을 믿고 편안한 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비트코인 호돌이였습니다. 밤